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2차 함수죠? 숙제가 124페이지까지였죠? 오케이. 네. 124페이지까지. 어디서부터였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영상. 영상이 말했네요. 그거에서부터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죠. 맞나? 맞을걸? 복소수의 범위에서 붙은 거 그때. 어서 오세요. 그쵸? 네? 122쪽 붙은 거야? 아니 숙제 어디서부터 졌어요? 이거하고 RPM이었나요? 알지. 그러면은 아마 그때 천천히 했던 걸 알고 토요일날 122쪽부터 맞죠? 118쪽부터? 네, 118쪽부터 118쪽부터 123쪽까지 일단 질문! 144번이요. 140번도 해볼게요. 내가 말했던 문제가 140번이거든요. 140번도 해보고 144번도 해보고 그 다음 네, 오케이. 140번 볼게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이런 패턴, 좀 약간 그 레시피 같은 정형화된 패턴이어서 140번부터 보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두 가지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일 테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입이었죠. 대입.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근과 계수 관계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4가 될 테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2차 계수분의 상수와 마이너스 2. 요 조건을 써먹는 문제와 또 하나가 두 번째가 그래, 요 방정식의 x값이 알파 또는 베타래잖아. 고로 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지. 즉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2는 0 너무 당연하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4베타 마이너스 2라고 적어도 이 두 조건의 이 등식도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야.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을 구하래요. 뭐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전개해서 탈 수도 있어. 그런데 요거 2번과 1번을 둘 다 활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2번에서 가만히 보면 이 등식 관계잖아. 즉 1차랑 상수를 슉 하고 넘겨버리면 즉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와 같고 요소도 슉 얘네들이 넘어가면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2가 돼서 여기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2를 슉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2를 베타 제곱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겠다. 어떻게?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2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1에서 2차식에서 1차식으로 바뀌어지는 마법 아닌 아무튼 마법은 아니죠. 이게 바뀌어진다 이거야. 대박이지 않니? 수학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차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문자가 적으면 좋을수록 수학은 문제가 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2차식 2차 곱하기 2차가 1차 곱하기 1차로 바뀌는 계산이 틀렸잖아. 이런 마이너스 3베타죠. 전개를 하면 1, 9알파 베타 2,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마3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상수 계산하니까 1돼서 대입 알파 베타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8 이 얼마인데 마4 플러스 12 더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구하고자 하는 식을 가만히 봤더니 그냥 전개해서 근과 계수 관계만 써가지고 풀기에는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지만 그런데 대입 알파 베타를 x에다 대입했을 때의 이 2차식을 활용하는 문제들 또한 잘 나온다. 리시는 잘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144번 보겠습니다. 밖에 따뜻하나요? 아침에 나가면 추웠는데. 144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일 때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얘도 두 근이 있대요. 근데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래. 즉, 한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근은 3알파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베타라고 잡지 말고 3알파 잡자 이거야. 따라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3알파는 계수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이니까 a 더하기 1이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3알파는 2차 항계수분의 상수항 a가 되겠다. 정리해주면 여기 4알파는 a 더하기 1이고 3알파의 제곱은 a니까 그래 뭐 얘를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 뭐 얘를 넣어줘도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얘를 넣어줄까? 얘 넣어주자. a는 3알파의 제곱 여기다 대입해줘. 아니면 일단 a는 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a는 너 누구야? 4알파 마이너스 1. 그래서 너를 이거 대입하자 너를. 그러면은 3알파의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1 제곱. 이 항에서 알파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인수가 됩니까? 되네요. 3, 1, 1, 1, 마마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3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은 0 돼서 알파는 3분의 1 또는 알파는 1. 알파 구하라는 거야? A 구하라는 거야? A 구하라는 거네. 그럼 알파가 3분의 1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3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4 빼기 1은 3분의 1. A도 3분의 1이네. 알파가 1이면 A는 1 집어넣으니까 3 되겠네. 짠. 참 쉽다. 자, 연습 문제 가겠습니다. 124쪽. 질문. 해주세요. 112? 네, 112 봅시다. 이 차 방정식 연습 문제 112번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바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꼴이래요. 이 두 근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겠대요. 그때 a와 b를 구하세요. 뭐 이런 거 근과 계수에 관계 써보라는 거죠. 써봐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 이게 되죠. 자, 여기서도 다시 일로 와서 두 근의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의 합은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 p 되겠네요. a 구하고 b 구하래. 결국 좌변 계산하라는 거죠. 좌변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단 합과 곱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슥 살펴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필요하네,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구해놓고 대입합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 우리가 한동안 하나요? 고생고식부터 기지개 했잖아요. 이제 뭐 꿈에서 생각나죠?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2는 7 되겠네, 7.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7입니다, 7. 7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네. 그럼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니까 얘도 따로 계산할 거다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따로 계산할게. 따로 계산 통분 분모끼리 곱하고 고로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겠네. 근데 알파 베타 1 베타 더하기 알파 3. 3이네 3. 오잉. 너는 7 얘는 3. 이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고 곱도 가자 곱. 1, 2, 3, 4 1 알파 제곱 베타 제곱 2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분의 1이니까 알파 약분돼서 알파 하나만 남네. 이렇게 곱하면 또 베타 약분돼서 분자 베타 하나 남고 알파 베타분의 1이 b가 되겠다. 따라서 지수랑 같은 곱은 밑끼리 곱한 다음에 공통지수를 붙이죠. 즉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아시다시피 알파 베타의 제곱과 같죠. 이거 얼마입니까? 1. 1의 제곱은 1 되고 합은 3이었죠. 1분의 1이니까 1 되겠네요. 얘가 b가 되겠다. 5. b는 5. 그래서 a하고 b하고 둘이 뭐 하세요? 더하세요. 네, 더하면 마이너스 5.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132쪽 갈까요? 아니다, RPM도 있었지, 숙제. RPM도 봅시다. RPM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았었을 텐데요.
자, 56쪽부터 63쪽까지 질문 398. 398 419요. 419 432번이요. 432번이요. 좋아요. 437이요. 37번 430. 430 430? 네. 오케이. 또 411번. 411번 409요. 409 자, 그럼 볼까요? 39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98번을 봤더니 요거 이제 일단 이런 이야기. 짱구 용돈이 10,000원이에요. 짱구 용돈이 10,000원인데 짱구가 집안일을 잘해가지고 엄마가 용돈을 20% 인상시켜줬어. 당연히 20% 인상되었으면은 그 용돈은 12,000원이라고 할 텐데 그 12,000원이라는 가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원래 용돈 곱하기 1 플러스 비율 100분의 20 이렇게 1.15 곱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즉 이렇게 분배하면 원래의 용돈 이렇게 곱하면 2,000원 인상된 용돈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반대로 짱구 용돈이 10,000원인데 말썽을 피워가지고 엄마가 용돈을 30%를 갖다 줄여버렸어. 10,000원에서 30%를 인하해버렸어. 그럼 인하된 용돈은 10,00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3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요 훈련입니다. 1 더하기 인상되면 올라갔으면 1 더하기 비율 내려갔으면 1 마이너스 비율 분배하면 원래의 가격에서 내려간 가격 원래의 용돈에서 올라간 가격 이해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A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가스비로 전기가 오르고 막 올라가지고 가격이 X% 인상이 됐어. 그때 인상된 가격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원래 이렇게 곱하면 원래 가격 A 곱하기 100분의 X는 이번에 인상된 가격 됐습니까? 오케이. 398번 보면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하였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다. 이때 X의 값은 얼마냐? 깜짝 놀랐죠?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을 A1이라고 합시다. A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X% 인상했대요. 네, X% 인상했습니다. 집중해야 돼. X% 인상했으면 인상된 가격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겠죠. 됐죠? 어떤 물건의 가격을 A1이라고 했을 때 인상된 X% 인상된 가격이 되고 다시 근데 너무 올렸나봐. 사람들이 비싸요 안 살래요 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내렸어. 어떻게 이 가격에서 지금 이 가격에서 X% 다시 인하했대. 그러면 그거 곱하기 아까 배웠죠? 1 마이너스 100분의 X라면 된다. 자,
이 가격이 그랬더니 처음 가격 얼마였는데 A1보다 9%나 낮아졌다. 즉 처음 가격 A보다 얘가 9%가 낮아져 버렸대. 즉 1-100분의 9가 되었다. 이렇게. 자,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약분 되겠지. 양수니까 약분 될 테고. 자, 양변 전개하면 1. 합차공식이네. 딱 보니 합차공식이구나. 만 뭐야? 그럼 뒤에 거 제곱은 만분의 x제곱이 되는 거고. 1 빼기 100분의 9는 100분의 81 되겠는데? 아니 91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만 곱하자. 아니다. 너 넘어갈래? 누구부터 할까? 만 곱하자 그래. 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은 만 곱하니까 만 곱하고 얘도 만 곱하고 그리고 0 있지. 9,100 따라서 x제곱은 또 900이 돼. 900 야 x는 30 와 숫자 쉬워서 좋구만. 그래서 30% 인상했다가 30%를 인하했더니 이렇게 돼버렸군요. (409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식 a 빼기 c 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a 더하기 c가 완전 제곱식일 때 a, b, 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일까요? 자, x에 대한 2차식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는데 x제곱 앞에 수가 아닌 식이 와버렸어. 문자가. 그러면 얘는 지금 분명히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 빼기 c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제 조건 깔고 가네요. a 빼기 c는 일단 0이 아니다. 전제 조건 깔고 갑니다. 그리고 더 써보면 2bx 더하기 a 더하기 c가 완전 제곱식이래. 즉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얘를 는 0이라고 했을 때 요 식이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다 이거야. 즉 중근을 갖는다 하니까 판별식 t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겠죠? 판별식 t가 0이 되겠다. 근데 1차 함계수가 짝수네. 즉 b'은 2로 나누면 b가 되겠군요. 따라서 4분의 d 짝수 판별식이 0이 되어야겠다. 고로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얘가 a죠. a 빼기 c 곱하기 c, a 더하기 c가 위치상 얘가 a, b, c가 되는 겁니다. 2차 방정식 일반형에서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돼야겠다. 짜잔! 그리고 봤더니 b의 제곱, 이거 합차공식이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고 가로 전개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0 돼서 2차 생각나는 건 단 하나 피타고라스죠?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넘어가니까 따라서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이 되고 이거 가장 긴 변이 되겠네요. a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할 것 같으므로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얘는 쓸데가 없었네. 요것도 연결되는 문제가 더 좋았을 텐데. (41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는 0의 두분을 알파 베타를 할 때 1번 두분의 합은 얼마니 물어봤어요.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팔이니까 얼마 됩니까?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네요. 오케이. 2번 두분의 곱을 구하랍니다. 두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4분의 1 되겠네. 맞습니까? 맞네. 오케이. 3번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라는데 요것 때문에 질문했을까? 요거 좀 중요하지. 차 합과 곱을 주고 차를 구하라는 거. 뭐 몇 번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차는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합과 곱을 조건으로 줬을 때 차는 얼마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차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곱셈공식을 변형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차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와 같다는 걸 공부했죠. 그래서 합은 2가 되니까 2의 제곱은 4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 4분의 1 되겠네요. 따라서 3이 되네. 그러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근데 차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뿔마가 필요 없겠군요. 양수니까 루트 3이 되겠다. 보기 3번도 맞네요. 보기 4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입니다. 이거 3번에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별 말이 없어. 만약에 이게 절대값이 아니라 차를 물어봤으면 뿔마 루트 3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야 답이 되는데 그래서 단서 조건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커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때 양수만 고르시면 되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요 하면 음수 고르시면 되고 그런 말 전혀 없으면 둘 다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차 할 때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은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2의 제곱은 4분의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2분의 7 되겠죠? 얘도 맞네? 그럼 정답 5번이네. 5번 틀릴 때 5번. 그치, 5번 통분하면 되겠죠, 5번? 5번 통분하면서 하면은 13분의 16 나오네. 5번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411번 했고요. 419번. 월요일에 오는 친구들은 바로 전날이 화요일이어가지고 월요일 일요일이구나. 월요일에 오는 친구들은 바로 전날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어제 뭐 했어요? 하고 물어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도란도란 하는데 화요일에 오는 친구들은 어제 뭐 했어요? 하고 갔어요. 저보다 어제 뭐 했어요? 하고 갔어요. 다 이래서 재미없어가지고 그러면 그저께는 뭐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대. 놀았어요. 닭이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쭉쭉. 자, 400 유형 9번 잘하셨네요. 유형 9번이 유형 다도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419번 유형 10번이군요.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실수인 근 알파 베타가 있어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7을 만족시킬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알겠어요?
근각에서 관계를 쓰고 시작해볼까요? 투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투근의 곱은 a분의 c 바로 k가 되겠네요. 네. 절대값이 7이라요. 자, 이것도 실수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실수 a가 있어요. 실수 a를 제곱하나 실수 a를 절대값에서 제곱하나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뭐 크게 양수, 음수, 0 구분해보면 양수 3의 제곱, 3의 제곱 같죠? 마3의 제곱, 마3의 제곱해도 9로 같을 겁니다. 여기의 제곱, 여기의 제곱해도 0으로 같겠죠? 그래서 그냥 a의 제곱이나 절대값 a의 제곱 당연히 절대값 a랑 얘는 같지 않죠? 양수면 같겠지만 음수 많이 잘못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같지 않지만 제곱을 하게 되면은 쌤 저로 같더라. 자,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고 이렇게 합, 곱 이런 거 나오면 제곱을 해줘도 나쁠 건 없습니다. 즉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얘 제곱은 이거 제곱할게요. 제곱은 앞에 거 제곱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a 절대값 베타 아이고 미안하다 알파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 되고 앞서서 말한 대로 실수 a니까 얘는 기호 없이 그냥 a 제곱 하셔도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절대값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아시다시피 또 적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제 지겹지만 그래도 쉬운 거니까 마3의 제곱은 9 얘는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네. 자, 대입하겠습니다. 지금 절대 이거의 제곱은 얘가 얼마예요? 7 7의 제곱이 7 7의 49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9 마이너스 2k 더하기 2 곱하기 알파 베타 얼마야? k k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그럼 요 k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가 궁금하구만. 이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어야겠군요. 아,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구나. 오케이. 일단 정리 좀 할게. 정리 좀 해주면 9 넘어가 봐봐. 9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 지금 이 절대값 k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2 절대값 k는 40 이렇게. 근데 k가 양수라면 이거 그대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2k, 2k 0대 사라져버리죠? 그걸 k는 양수가 되었을 때 안 되네. 아, k는 음수구나. k는 음수구나. 그래서 얘가 나올 때 뭐라고 나와? 많이 잘못 나와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가 돼서 그래서 40이 되는 거구나.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k가 음수구나. 네, 400. 37. 오케이. 있네. 있네. 그러면 이번에는 330분 할 차례군요. 330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는 여기 두근이 2와 알파이고 또 다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x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여기 두근이 1과 베타일 때
알파와 베타를 두고 돌아가는 2차 방정식이 9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는 0이다. 이때 p 빼기 q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AB를 구합시다. AB를 구합시다. 대입입니다. 대입. 첫 번째 조건에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둘 2와 알파가 근이니까 2가 일단 근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할 수 있겠죠? 1을 대입해서 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 그래서 식 하나 세우고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AB가 두 번째 2차원식에도 있다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1이랍니다. 1.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1 대입해주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더하기 b 빼기 1은 0. 얘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AB를 일단 구할 겁니다. 정리 살짝 해주면 마이너스 1 빼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B 빼기 1은 0이니까 여기 이거 없어져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가감 없을까? 넘어가서 1 되고 쭉 때려볼게요. 2 더하기 B는 마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변변 빼서 마이너스 3A는 에? 분수야? 분수면 싫은데? 분수인가 봐. 분수대? 나 틀린 거 없지? 그래 분수인가 봐. 틀린 거 없죠? A는 일단 마이너스 3분의 5. 이거 풀다가 정수하에 부수다가 항상 고민 왠지 좀 계산 틀린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보게 되잖아. 그러다가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5를 그래도 집어넣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3분의 5 더하기 B는 1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5, B는 마이너스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다시 X를 세팅해주면 X의 제곱 A가 마이너스 3분의 5 X B가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0 이렇게 될 테고 얘도 마이너스 3분의 5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 플러스 3분의 1 되나? B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에서 1 돼서 마이너스 3분의 5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 지우겠습니다. 지금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3을 곱하고 다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3, 1, 2, 1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x는 2가 되는데 맞네. 고로 요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테고 같은 방법으로 이 양변 3 곱해주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는 0 되고 인수분해 3, 1, 5, 1 마이너스 어디다가 붙이면 되니? 여기다 붙이면 되는구나. 3x 플러스 5 x 빼기 1은 0 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x는 1 돼서 1은 여기 있죠? 너가 베타구나.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다. 힘들게 살았다.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5 따라서 근거의 전기가요
정리해주면 되겠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5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9분의 p가 되고 정리 계산해버릴까요? 마이너스 3분의 6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6은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고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곱해주니까 p는 18. 2분의 곱은 바로 곱해버릴까요? 9분의 5인가요? a분의 c 9분의 q 따라서 q는 5가 되겠네요. 끝이 아니지 또 p랑 q랑 뭐 하래요? 야! p에서 q를 또 빼래. p 빼기 q는 13. 맞았다. 어우 계산만 복잡해. 대입해가지고 일단 연립반지식 만드는 거죠. a와 b의 연립반지식을 일단 구해서 a, b를 구한 다음 다시 a, b를 각각 써서 인수분해를 또 두 개를 해서 알파랑 베타를 구한 다음에 다시 넣어서 또 그들의 관계를 가지고 PQ를 구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PQ를 빼라든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처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애교죠 애교. (432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허수인데요? 그 만약에 개수가 전부 실수라면 또 다른 근은 편리분수수가 되겠죠? 그랬더니 어머 맞네. 단 mn은 실수래. 그리고 2차 개수도 실수고 모든 개수가 실수라면 나머지 한 근 베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편리분수수가 된다. 자 그래가지고 근과계수 관계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개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이니까 마이너스 m 돼서 아하 m은 2군요. 두 근의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하여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2가 되겠군요. 따라서 a분의 c 개수로 표현하면 n 되겠네요. 그래서 n은 2, m도 2줄 똑같네. 이때 다시 n분의 1과 n을 두 분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즉 2x의 제곱 더하기 세모 x 더하기 네모 이퀄 0으로 세팅했을 때 두 근이 m분의 1과 m 즉 2분의 1과 n 2가 두 근이래. 역시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씁시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상수 i를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 2분의 세모가 돼서 2분의 5인가요? 따라서 세모는 마이너스 5 되겠네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죠? 그걸 약분하면 1 되니까 네모는 2가 되겠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차 방정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입니다요. 이렇게 쉬운데 숙제를 누가 안 해볼까? 네. 오, 337. 야,
공식에서 근의 공식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x인데 4를 빼놓고 잘 풀어주겠대. 그래가지고 우리 고생하게 만들구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마이너스 6과 1을 얻었다. 2차 원칙 올바른 근을 구하세요. 오케이. 이 437번은 고등수학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중상수학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 상위권 레벨 가르는 문제로 나오는 편입니다. 거진 질문을 무조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할 듯 말 듯 헷갈리거든. 자, 요 방정식에 두 근이 있어.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 알파 베타를 구할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요 x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인데 어머! 깜빡했대. 뭘 깜빡했대? 이 4를 깜빡했나봐. 알겠죠? 4를 깜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4를 깜빡해서 두 개가 나왔어. 아무튼 두 개가 나왔어. 이거 두 개가 나온 거야. 두 개가 나왔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근이 얘를 2a분의 하나는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빼기 ac라고 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로 본 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놈은 마륙이고 한 놈은 1이래. 잘못 풀어가지고 근이 나왔는데 다행히 정수가 두 개 나왔어. 잘못 풀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6 하나는 1이 나온 거야. 잘못 풀어서. 즉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이씨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서도 그러면 마륙이든 1이든 마륙이든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 돼야 되고 마륙이든 1이든 마륙이든 둘이 곱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 돼야겠지? 그래서 둘이 더해보고 곱해보자. 오케이? 이 잘못된 해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는 마륙이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마륙이니까 근데 케이스로 해서 풀기가 너무 싫어. 그냥 더하고 곱한 걸로 가자고. 근거 해석이 선생님이 요걸로 해서 근거 해석 유도해 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둘이 더하자. 마륙하고 1하고 더하면 지금 둘이 더하라는 거야. 그 분모 같으니까 2a분의 둘이 더하면 마비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근은 사라지고 따라서 약분돼서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b는 5a 10가 나오네요. 자 둘이 곱해보겠습니다. 즉 마륙하고 1하고 곱하겠대. 그러면 둘이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니까 4a의 제곱되고 분자끼리 곱하니까 네모 더하기 세모 네모 빼기 세모니까 앞에 거 제곱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마이너스 6은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b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ac가 되겠네. a는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고 따라서 c는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4르게 24a가 되겠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b를 a로 표현하고 c를 a로 표현해준 후 여기다가 대입해 줄 거야. 대입해 주면 ax의 제곱 b는 5ax c는 마이너스 24a는 0이 되고 a로 약분시켜버리면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4는 0이 돼서 올바른 두 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3, 8에 24 따라서 두 분은 x는 마8 또는 x는 3이 진짜 근이다.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쪼개. 그래가지고 마륙 1일 수도 있고 1 마륙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마륙과 1의 합과 마륙과 1의 곱을 이 두 식으로 표현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뽑고 A와 C의 관계식을 뽑아서 저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A는 누구지 모를 약분시켜가지고 근을 구하겠다 이거지. 이해가시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